다음은 친환경 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결과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자료 93쪽과 94쪽,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기술과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과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2020년 명시 2월은 총 2건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0년 7월에 신규 시작된 사업으로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자로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 3억 9,752만 3,480원이 이월되었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분수 신축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9억 9,200만 원 가운데 19억 8,49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건축, 토목 등 실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경기도의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은 2020년 4,287톤의 토양계량제 공급에 8억 6,800만 원의 사업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4,896톤의 토양계량제 공급에 9억 500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6월 말 기준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은 2020년 2만 152톤의 친환경 비료 공급에 18억 1,4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21년에는 2만 1,024톤의 친환경 비료 공급에 17억 5,800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99%입니다. 여기서 2020년과 2021년도에 비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비 지원 금액이 포대당 100원씩 감액 지원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0년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 이월된 3억 9,752만 3,840원과 2021년 사업비 3,400만 원을 추가하여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계약 심사 후 입찰 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여 7월 하순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잔류농약 분석기 및 전처리 장비 구입은 10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지 일광기계화 지원사업 사업은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등 맹세유 등록된 기종을 기준으로 수요를 접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과 4쪽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과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 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친환경기술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 분소 등 총 7개소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원곡 분소는 1985년 8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에 건축돼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사용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상기 건물 철거 내역을 반영하여 회계과 공공시설관리팀과 협의를 완료하여 철거될 계획입니다. 인삼정용 상토 생산시설은 유기농 인삼농가의 인삼상토 공급이 이 시기에서 직파재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토 이용률이 감소되어 한강유역 환경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 2021년 4월 27일 승인이 완료되어 자연순환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 2021년 5월 10일 이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심의위원이 선임되어 2021년에는 6월 14일자로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과 심의위원 명단 수정을 위해 1회 서면심의로 추진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20년 안성시 마스터 가든 활성화 방안 간담회 참석자 5,000 제공 등 8종에 15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차류 구입 등 11종에 30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책 홍보를 위한 간담회 후 식사 제공 등 6건에 38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친환경기술과 운영을 위한 다가 구입 등 8건에 8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과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기 임대는 트랙터 등 22종에 22대에 사업비 9억 8,313만 5천 원으로 추진하였고, 2021년 장기 임대는 트랙터 등 15대에 사업비 6억 9,956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자료 가운데 가수농협은 원해농협의 5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사업은 2020년에 1,451농가에서 7,307건의 임대료 수입은 1억 3,825만 8천 원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873농가에서 2,782건의 임대료 수입은 4,856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위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네, 박상수 위원님. 우리 그 친환경 미생물 센터에서 생산 보급하는 네, 그 미생물제가 몇 종이에요, 총? 5종 정도. 5종이요? 5종은 그 미생물제면은 그 일반 그 농업용 있고 뭐 축산학취 부분에 대한 저감을 위한 제도 있을 텐데요. 축산 그 경종 농가에서도 많이 쓰고 그 축산 농가에 또 BM 활성수라든지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 많이 쓰고. 그리고 이게 분리할 수 있으면 네.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5종이라고 하시니까 네, 예, 그 축산 냄새 저감 부분에 대한 미생물제는 몇 종이에요? 임 팀장님.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생산되는 미생물은 그 바실러스, 효모, 유산균, 클로레라, 광합성균 이렇게 5종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혼합균으로 해서 전체 혼합해서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일균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이 바실러스, 효모, 광합성균, 유산균이 다 효과가 있고요. 예. 이 4종을 다 혼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 이게 다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일종으로도 가능하고요. 혼합해서도 가능합니다. 예. 우리 전에 그 우리 미생물실에 연구직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랬죠? 그 지금 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제 그걸 인원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지금 내년에 둘 예정이신 거예요, 네, 현재? 예.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제 축산 악취 문제가 뭐 이제 계속 하여튼 네. 나오고 있잖아요. 타 지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 미생물센터에서 여튼 이제 악취 저감에 대한 미생물 특허 출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예, 예.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있나요, 혹시? 지금 그 진흥청에서 그 특허낸 그 균주를 가지고 와서 확산해서 나중에 그 농가에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걸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한 그 연구를 지금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뭐 지자체마다 기본 그 인력 풀이나 뭐 이런 것들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앞으로 전체 농업도 그렇고 하여튼 축산업 부분도 그렇고 좀 지속 가능성을 좀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대처 기제들을 네. 뭐 지속적으로 조금 연구 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튼 일단 뭐 내년에는 일부 또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또 인력 구조 만들어 갖고 추진을 하신다니까 일단 좀 다양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동부분소 같은 경우에 이게 명시유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10월 정도 지금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특별히 기상적으로 문제만 없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동부분소 개소와 함께 뭐 좀 소요되는 인력 계획이나 이런 네, 것들 인력 계획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 몇 명 정도 더? 3명 정도. 3명 정도요. 예. 지금 이제 농업 자체도 이제 친환경 부분에 대한 확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요. 네, 예. 여튼 이제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지금 그 유용 미생물 부분에 대한 개발 사업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동부분소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설이나 인력 운용 좀 그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계획대로 좀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네. 현재 전체 운영 인력이 몇 명이에요? 지금 임대사업소에 각 임명식이 있습니다. 4개 임대사업소에 각 임명식 그 시간제 그러면은 8명. 예, 8명하고 지금 본소 사업 총괄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포인트 2명. 2명. 예. 그럼 10명. 예. 근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 그러면은 기간제가 4명이 더 있어야, 저희가 이제 그 본래는 시간제가 35시간 시간제다가 보니까 네. 금요일 오전이면은 다 업무가 끝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보통 한 7시 반이나 되면 와서 기계를 임대를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좀 오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원을 좀 한 4명 정도만 더 해주면은, 지금 토요일 그 근무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고민을 위반하고 하고 계시군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한 2년 전부터 2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1명 더 늘어난 거예요? 2019년에 저희 남부분소 하면서 그 인력 문제 갖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의회에서 여튼 그러면은 이후에 분소를 설치하되 최소한의 인력 그 운영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는 거를 여튼 조건으로 여튼 그러면 우리는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집행부가 가져온 운영 인력 계획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본소에 2명하고 최소 여튼 분소마다 3명씩 12명 해갖고 기준 인력을 지금 14명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당시에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행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인력을 정규직으로, 지금 기간제입니다만은 그거를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해서 토요일이나 뭐 이런 게 좀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우리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하고 네. 운영 기간 뭐 이런 부분 지금 변경하려고 준비하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그 다른 시군에서는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또 그 일하러 이제 서울에서나 어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농기계를 임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인력 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지금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이러저러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고려하시나 봐요. 그러면은 네,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안녕하세요. 농기회 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증원 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근무 시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 공무원은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는데 저희 현재 주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 08시부터 이제 현업 지정을 받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그 인력 증원 계획을 올려서 네. 시장님 결재를 득한 상황이고요. 임기제 4명 증원에 대한 그 결재는 득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규직 채용에 관해서는 네. 저희 인사팀과 협의하고 결재 받으면서 했던 부분이 저희가 인력 증원이 바로 안 되니까 기준인건비 추진 계획 수립해서 향후에 이제 정규직을 채용하는 순으로 그렇게 현재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임기제 4명을 채용할 계획은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운영시간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까? 네, 당초에 지금 2명씩 근무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현업 지정이 해제가 되면 주말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될 부분이었었고 그 이제 직원들하고 다 협의한 상황에서 네. 지금 인력 증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여튼 좀 전화 받은 내용이 좀 있어서 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인력 충원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주말 운영도 중단을 하는 게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여튼 운영 시간 역시도 더 짧아지는 걸로 지금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전해 들어서 그건 좀 현장 농민들한테 저 이용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행정기관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시민으로부터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러면 전체 올해 내 지금 올해 가능하다는 네, 얘기죠, 4명 그러면요. 충원할 네, 예산 네 명- 소환만 되면 4명 더 충원해서 네. 유지할 수 있고 네. 현재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질을 현재는 토요일 날 혼자서 농기계 탈부자까지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무슨 응급처치나 뭐 이런 게 무슨 응급 상황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인원을 늘리면은 2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네, 그 네. 현장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 운영 중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50% 감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그 영농철에 지금 나가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기회 팀장 최관수입니다. 네.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추이는 작년 총 해서 7,300건 정도 한 건데요. 지금 저 자료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00건 정도 나왔는데 저희 올해 지금 한 6월까지 예상건이 현재 한 5,0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료 감면한 감면액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0% 이상 증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10,000건이 좀 넘어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 예상은 지금 현재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12월 12월 말까지로 31일까지 정해진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한 가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건데 배달을 하게 되면 그 배달을 도착을 했을 때 수요자가 직접 그걸 내리게끔 돼 있나 봐요. 이게
차에서 내리게 되면 처음에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이 거기 도착을 하면 내리고 실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나갈 때 그 실어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지금 배달 서비스는 용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기계를 다룰 수 아는 분이 아하. 없으시고요. 그런 문제예요? 예, 그 운전을 직접 기계에 또 손을 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지금 현재도 이제 임대하게 가시는 그 농업인께서 직접 기술 좀 조작 기술을 좀 배우고 있고요. 오셔서 잘 하시는 분이어도 다시 한번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에 이제 임대를 해가기 때문에 그 차 싣고 내리는 것도 다 임대해 가시는 분이 책임하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차에서 높아서 처음에 내릴 때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릴 때. 예, 장비마다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걸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미연에 교육이나 그런 방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친환경 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 기술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